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국민의힘 걱정 따윈 이제는 필요 없어. 든든하게 여러분 지킬게요. 야,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가 많으셨네요. 네, 정말 수고해주신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 천년 유세당 공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후보가 왔습니다. 마포갑 조정훈 후보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정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포구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제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절대 안 쉰다고 장담했는데 드디어 쉬었습니다. 오늘 한 1000분 이상 만나서 사전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투표해주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구름처럼 많이 와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 경의선 숲길에 처음 와보시는 다른 분들도 마포구 밖에 분도 와 계실 텐데요. 여러분 마포 어떠세요? 좋죠? 경의선 숲길 좋죠? 네, 마포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5일 남았습니다. 한 120시간 남았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조정훈이라는 사람 배지 한 번 더 달아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우승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는 운동 경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과 마포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투표하고 나오면서 악수를 하는데 절대 이겨야 돼. 지면 큰일 나. 당신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큰일 나.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기고 지냐 하는 절대절명의 싸움을, 절대절명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지난 5년 동안 끔찍했던 일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 모두의 소득을 뺏어갔던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 같은 비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부부싸움하고 어디로 이사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가 일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감옥 가야 될 사람은 감옥 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감옥을 못 보냈지만 감옥 가야 될 사람은 감옥 가야 됩니다. 2심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제 감옥 갈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감히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 좀 반드시 이번에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보단 좋은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마포구가 지금보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포를 다니면서 봤던 너무너무 좋은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우리 마포의 개발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마포에 살면서 정치가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마포에 살면서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표 꼭 투표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돈봉투 받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기간 동안에 돈봉투 그런 일 절대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돈봉투 정치 단절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들을 위로, 국민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선거 기간 보름만 고개 숙이고 굽실굽실하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민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정치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니까요, 국회의원 제가 4년 했잖아요. 제가 갑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평생 을인 것 같아요. 이게 맞죠, 여러분? 국회의원은 선거 기간이든 선거 기간이 아니든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을이어야 됩니다. 그런 정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은! 네. 다음은 하문경 후보께서 또 응원 유세를 오셨습니다. 하문경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문경! 안녕하십니까. 마포을의 하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청래 나봐달래요. 아까 여기 정청래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걱정 마시죠.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조국이라는 사람하고 저는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조국 교수를 오늘부터 허당 선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허당 선생은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깡통을 말합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우리가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학 시절에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당이에요, 허당. 마치 자기가 굉장한 주사인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본질은 아닙니다. 세상에 형법 교수이고 서울대학교 교수란 사람이 방구석에 앉아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쪼잔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사문서 위조를 내놓고 여기 와서 당당하게 검찰 독재 당했다고 하는 이 적반하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그래서 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허당 선생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끈다고 하니까 배는 게 없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허당이고 헛된 바람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푸시업을 하고 크랭크를 한답니다. 교도소 생활을 많이 해본 저로서는 뭘 한다고 하냐면요, 철창 당기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철창 당기기. 그런데 말입니다, 2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방구석에 숨어서 사문서 위조해도 괜찮다. 입시비 저질러도 괜찮다.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200석을 넘겨서 탄핵을 한다고 그럽니다. 탄핵을 한다고. 특검도 모자라서 3년도 모자라서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허당입니다. 그냥 바람에 지나가는 인기몰이에 지금 취해 있는데 다 허당입니다. 실제 내용은 없는 빈 깡통을 우리는 허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마포구민 서울 시민 여러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봅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적반하장도 유무수지 사문서 위조한 사람이, 그리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당당하게 나서서 보달라고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을 저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전선거 신문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찍었을 겁니다. 확실히 심판했을 겁니다. 남은 시간 내일도 있고요. 4월 10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정치판에 나와서 대한민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심판해 주세요. 그런데 이 허당 선생이 이렇게 빈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재명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6개월 이내 재판에서 감옥 들어갔어야 돼요. 위증교사 혐의로 바로 감옥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질질 끌어서 지금 몇 년째 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들여 빼고 이재명이 살아나니까 허당 선생 조국도 나서서 함부로 날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 정말 그 주변에 요즘 공천하는 사람들 보면 수준을 아시겠죠? 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11억 불법 대출을 그렇게 아둑바둑 해놓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라고요? 야, 그렇죠. 전화 잘해야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30억 자식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미리 빼돌린 거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원에서 김준혁 교수라는 사람이 말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교수라고 하는데 이재명을 뭐라고 했냐고요? 정조대왕이래요. 개혁의 군주. 차은우보다 멋있는 남자 이재명. 이런 사람들만 뽑아다가 국회에 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을 우리는 심판해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마포구 갑에 조정은 후보, 마포구의 함은경 후보 두 사람 확실히 대비가 되죠. 저는 싸움꾼이에요. 우리 조정은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발 전문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개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둘이 마포구에 손발을 맞추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저는 싸움꾼으로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우리 조정은 후보는 조근조근 밟아버릴 겁니다. 함은경! 이제 내려가세요. 우리 주인공이 늦게 오셔서 제가 좀 더 끌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조정은 의원이 마이크를 넘기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함은경 후보의 연설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재주가 좋은지, 그쵸? 저도 좀 배워야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함은경 후보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마포 을에서 오신 많은 지지자분들 계시죠? 우리 마포 을에서 오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마포를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포를 저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마포을에 좀 연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국민의힘 보면 좀 싸워라. 맨날 그러시죠? 왜 이렇게 맨날 점잖는 척만 하냐, 조용하냐, 왜냐 이렇게 선비냐. 좀 싸워라. 우리 함은경 싸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마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냐면 오늘 오후에 제가 아현동을 유세하고 있는데 이상한 노래 부르는 파란색 차가 다니는 거예요. 또 그분인 거다 했더니 1+1이야. 여기 후보에 누가 탔을까요? 정청래 의원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현동 주민분들이 얼마나 불쾌하던지. 아니 왜 여기까지 왔디야 막 이러면서 막 불쾌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자, 저도 한번 갈게요. 저도 한번 마포를 가서 한번 유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에 꼭 힘 좀 주십시오. 마포 갑이 이기는 거와 함께 마포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4월 10일 날 마포 갑을이 우리 방송을 보실 때 무슨 색? 무슨 색? 빨간색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대한민국이 마포가 다시 정치 1번지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함은경 선배는 대한민국 큰 얘기 민주당 이재명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 뭘 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저는 월급 맞습니다. 저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래도 제가 경제학의 경자, 뭐 기업자, 뭐 몇 자를 읽었던 사람이잖아요. 앞뒤를 찾아봐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건 나오지 않아요. 소 한 마리라도 잡아와야 나눠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쪽은 소 잡는 사람들을 다 죄악시해. 돈 좀 벌어보려 그러면 나쁜 놈이래.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100번 양보해 봅시다, 여러분.
민주당이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부자 정당이다. 중산층만 위하는 정당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무슨 정당이라 그럽니까?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 봅시다.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서민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게 마포구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요 100번 양보해서 중산층과 부자 정당입니다. 그러면 저희를 찍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여러분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서민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민주당과 모든 분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은 국민의힘, 여러분의 선택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 여러분들을 잘 살게 만들어 드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 정치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0년, 20년, 30년 집권한 곳은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됐고 국민의힘이 5년, 10년만 하면 왜 이렇게 번쩍번쩍 거립니까? 저희는요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을 더 잘 살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양식 있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요. 진보 정치는요 달나라를 가자고 주장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짐을 싸고 달나라로 갑시다. 가던 중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한 모든 정치인은 결국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 지옥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경험해 보셨죠? 천국을 만들겠다고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박근혜 대통령 기간보다도 못 올렸어요. 천국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질서 있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경제를 살려드리겠습니다. 물가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죄송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대파 비싼 거 죄송하고요. 공덕시장에서 대파값 내렸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 때 저희 때보다 더 올라간 적이 있어요. 2021년 7,000원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 실패했는데 니네도 잘 못하지 않으면 좀 얘기가 되는데 마치 그때는 대파 한 당 100원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경제를 아는 정당은 저희지. 저는 마포 갑에 다니는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민주당 플랜카드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돈 살포하면 됩니까? 25만원씩 주면 됩니까? 그게 자기 돈에서 나오면 제가 박수 쳐드리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산 다 기부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100원씩 나눠드리겠다. 그럼 제가 박수 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갖고 나눠주겠다고 선수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이제부터 느끼실 겁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를 더 저희가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어려우신 분들 국가가 도와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노인분들 국가가 도와야 됩니다. 장애인 여러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깨끗한 복지가 필요해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거부권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거부권 행사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셨겠습니까? 뭔가 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놈의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이제는 민주당이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더 하면 뭐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이 너무 길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진짜 할 거라고 봐요. 그런 정국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두 쪽 납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럼 전쟁터 또 발생해요. 그걸 원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원하는 국민은 정말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울 수 있는 야당들밖에, 민주당밖에 없다고 봐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꼭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정말 불공정을 단호하게 단죄하고 우리 서민들의 삶, 정말 대학생 때 데모했다고 그거 훈장 삼아서 평생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월급 받고 월급 주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매달 정확하게 출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종업원들 월급 날짜 돌아오는 게 겁나 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로 돌아옵시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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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오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율이 높아졌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부터 사전 선거에서 승부를 봅니다.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범죄자들을 이길 거란 기세를 사전 투표로부터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잘 관리할 겁니다. 믿으세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수개표할 거고 절대로 저희가 지금 행정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3일 동안 싸우는 세력과 하루 동안 싸우는 세력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오늘 투표하시고 오늘 못하셨으면 내일 하십시오. 그렇게 사전투표한 다음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께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를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투표란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많이 찍으면 이긴 겁니다. 많이 찍으러 나가주세요. 여기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로스쿨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그래도 됩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징계받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공정한 척이라도 합시다. 적어도 걸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양문석이라는 사람 사기대출 받고 당당하게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봐, 여러분 식사하셨는데 귀가 더러워질까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죠. 지금 마포의 이지은이라는 분, 그분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원래 그런 부분이 안 드러나고 공직을 맡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세계나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는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조국 시대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조국 사태 때 왜 분노하셨습니까? 왜 분노하셨어요? 기본적인 공정의 가치? 그리고 공정한 척도 안 하려는 뻔뻔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조국 일가가 누명을 썼습니까? 아니, 적어도 누명을 썼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요. 누명을 벗기 위해서 뭐 정치를 하고 신원을 하기 위해서 복수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명을 썼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입시 비리 했다는 거고. 자기 인정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도 있고 학교 비리, 그리고 그 기타 중중중중 있죠. 그런 것들이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복수하겠다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거고 여러분에게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진 걸 인정하는데도 복수한다? 뭘 복수한다는 거예요? 누명을 썼습니까? 누가 누명을 썼어요? 누명 쓰지 않았어요. 그걸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표를 달란다? 본인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감옥에 가서 운동하겠다고. 그건 좋은데요. 그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관하면서 제가 농지개혁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제가 중요한 장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전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해방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피를 상대적으로 덜 흘리면서 빠르게 해낸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조정훈 후보가 더 잘할 겁니다. 우리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를 만들어온 대단한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고, 그래야 강해지고, 그래야 유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이 시간에 모여 계십니까? 피 같은 시간 써가면서 왜 저희를 기다리셨습니까? 왜 모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100일 정도 됐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00일 됐는데요. 전 이 선거에서 뭐 가져갈 거 없습니다. 정치에서 뭐 얻어가고 싶은 거 정말 없어요. 전 하나만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하러 저 같은 사람 보러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동료 시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더 정의로워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그만한 선거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였다면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를 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들 범죄와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내놓고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범죄를 방탄하고 자기 범죄를 방어하고 이 속을 채우는 건 여러분한테 허락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200석이 되면, 저 사람들 말대로 정말 200석이 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정말 떼버리라고 될 겁니다. 뭐든 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과장이 아닌 게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그걸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조국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권 얘기하면서 개헌 7공화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동원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게 하겠다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더 혁신적인 생각을 보상해야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부를 실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쟁을 장려하는 나라입니다. 또 첫 번째가 그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 룰을 지키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에 누락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사회 안정망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많은 급여를 받으면 국세청 동원해서 임금을 깎게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어떤 주장을 할 때 말의 자격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선 따지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탐욕스러운 입속을 다 차리지 않았습니까? 낙제점 받고도 장학금 받고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거래하고
가짜 소송 만들어서 운동학원 돈 빼고 136억 가까이 되는 나랏빚 안 갚고 서류 조작해서 보조금 사기치고 그리고 본인이 직위 해제되니까 끝까지 소송하면서 서울대에서 일 하나 한 번 안 하면서 월급 다 타먹었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월급을 깎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처음에 조국 당 만들어졌을 때는 웃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허경영도 아니고 조국 당입니까? 그런 당 보셨어요? 개인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 조정훈 당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농담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처음 등장할 때도 농담 같았다고 합니다. 다들 웃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고만장해서 헌법을 바꾸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변방에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주류정치를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통진당의 후계 세력들도 지난번 선거에서 감히 민주당이 연합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연합을 했죠. 그러면 역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손잡고 주류 정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많이 봐왔어요. 남미가 대부분 이러지 않았습니까? 웃음기를 거둘 때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런 기로에선 대단히 중요한 1987년 이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운명을 좌우할 만한 선거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지난 뒤에 바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여서 그때 우리가 좀 게을러서 그때 우리가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용기 내지 못해서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내줬고 극단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내줬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개탄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늘 내일 그리고 4월 10일까지 그 장면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될 겁니다. 5년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그때 용기 내서 대한민국을 우리 동료 시민을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한몫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후손의 문제 아닙니까?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널뛰고 있는 여론조사나 아무 막말하는 사람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 하고는 이재명 대표나 기고만장해하는 조국 대표 보고 불안하십니까? 불안해하십시오. 불안해야 합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소하는 건 하나입니다. 나가주십시오. 투표는 나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범죄자들에게 쉽게 나라를 내줄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투표장에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로스쿨 다니면서 입속 빼먹은 사람한테 조정훈이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더 잘 대변할 것 같습니까? 이건 공적인 마인드의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함은경은 생환인이자 자기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겪어오고 헤쳐온 사람입니다. 함은경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함은경이 왜 국민의힘으로 와서 우리와 뭉쳤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저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친 사람 한 명도 없고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꽂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만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생각에서, 다양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격렬하게 토론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은 이 나라가 발전한 길이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세 명의 생각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나머지 점에서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으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 있었던 부분 많이 있으셨잖아요. 얘기한 거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 한마디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당은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눈치 보이고 여러분들의 선택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의 원동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 함은경도 마찬가지, 조정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쪼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제 소신과 제 전문가적 직업 윤리로 살아왔다고 저는 그 점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50이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뭘 더 하겠다고 그걸 바꾸겠어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검사가 된 첫날 20여 년 전에 내가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더 할 생각 없어요.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위기이고 우리의 기회입니다. 같이 나서주십시오. 방관자가 되시면 우리는 집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나서주십시오. 함은경이, 조정훈이, 저 한동훈이 여러분의 맨 앞에서 눈보라를 맞고 폭풍을 맞으면서 화살을 맞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누가 저보고 절하라고 그러던데요. 절 100번, 1000번 여러분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1000번, 1000번 할 수 있는데 그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절할 시간에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조국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지은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양문석처럼 살아온 사람 있어요? 김준혁처럼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박은정처럼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투표를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당장 내일 아침 일찍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너희처럼 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미래는 너희들처럼 사는 것이 안 된다고 저희가 말해주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국처럼 이재명처럼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여러분을 착취하고 살아도 출세할 수 있도록 그게 인생의 롤모델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후손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정훈을 봐주십시오. 함은경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맡겨봐 주시죠. 맡겨봐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저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굴림을 하진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기는 공복으로서의 정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에게 뻥치고 거짓말하는 거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약속한 걸 제가 보증하고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원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울컥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선거 조정은 떼찌 달아주는 선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기고 지는 운동 경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한 발자국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한 발자국을 메꾸지 못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4월 10일 날 슬퍼서 울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 부족하고 어쩌면 함은경 후보도 부족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함은경 후보하고 저희가 90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수백 분들이 열만 해주십시오. 그 방법은 내일 투표하시고 주변에 전화 좀 걸어주세요. 같이 투표하자고 해주세요. 투표해서 4월 10일 날 믿기지 않는 결과들,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는 거, 대한민국의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는 그 결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부족한 거 정말로 죄송한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연호 한번 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하면서 한동훈!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나 조 대표는 자기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징댑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혼신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내면서